자, 요거 좀 굉장히 좀 제목부터 어렵습니다. 공정경제 3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뭐라 그럴까요? 역시 시험에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시험에 든 야당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단 이 3법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3법은요. 여당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을요.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지금 추진 중인데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요. 기업규제 3법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여야 협치로 국회 문턱 넘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4년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당시 상법을 발의했었다. 뭐 그런 맥락 아닌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충분한 논의 필요합니다. 섣불리 뭐 수용한다 아니다 이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동 법안에 포함해 추진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수용한다고 뭐 굉장히 공감을 표시했으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요. 이 법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법인데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법입니다. 이 상법인데 핵심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이 뽑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사 따로 감사위원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에서 어떤 뭐랄까 의견 제출, 어떤 영향력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쪽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법 중에서 다중대표 소송제입니다. 이거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지분이 있어도 자회사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도 고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고발을 좀 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정거래법 또 있습니다. 여기 지주사 보유 지분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라고 했는데 이걸 높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 쪽, 기업이 좀 너무 어떤 행동을 가는 거를 억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기업 쪽에서는요. 기업 활동 이거 굉장히 제약받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3가지 법안, 크게 보면 이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입장이 바뀐 겁니다. 기업 규제, 여긴 또 기업 규제라고 있죠. 아까는 공정경제죠. 이게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자, 당 재개 반발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평생 수건인 경제민주화. 야당 수장 맡으면서 다시 승부수를 건 겁니다. 요거 해보자. 2016년엔 직접 법안도 발의했는데 당내에서는 이거 좌클릭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유가 좀 분석이 돼 있어요. 공정경제 3법 지지한 김종인 이유는 중도 외연 확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평론가.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 이전에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뭐 그런 쪽 기조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예. 그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대죠. 예, 그렇죠. 임기를 갖다가 그때 관리형으로 3, 4개월 하느니 하느냐 아니면 내년 4월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까지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겨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원체 총선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다 보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예.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김종인 카드를 써서 예. 뭔가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내년 재보궐선거나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뭔가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래서 이분이 뭐 대권 후보라고 얘기했던 70년대생 그 경제를 아는 사람 예. 뭐 오르내리는 것도 보니까 예. 이게 보니까 뭔가 뾰족한 게 없고 아. 서울시장 후보로 뭐 홍정욱 얘기했다가 또 어떤 분 얘기했다가 이제는 예. 윤희숙 의원 뭐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지지층들이 바라봐도 야 저분이 생각하는 그 뾰족한 수가 겨우 저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외곽에 어떤 지금 기운이 있냐면 예. 대권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대권 후보에 영향력을 미쳐가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 거기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뛰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 예. 이제는 그 추석 마치고 나면 그 대권 후보군에 있는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려고 지금 이제 탄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그 명분이 뭐냐면 예.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아. 이 정부가 이렇게 만개지고 있는데도 이거 예. 하나 뒤집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5%에서 10% 정도 처져 있는 걸 그러니까 보고 아까도 계속 말씀한 예. 갑보 상태 지금.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이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예. 자기가 성공했던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투수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 결국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카드, 성공했던 카드를 구종으로 던져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는데 그게 경제 민주화라는 거죠. 아. 그래서 2012년도에도 새누리당 때 경제 민주화 예. 카드를 꺼내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했고 오. 2016년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그 야당에 갔어도 결국은 그걸 경제 했습니다. 민주화 카드를 꺼내고 예. 2016년 총선에서 123석으로 예. 1당을 했던 아주 그 좋은 꿈이 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기분 좋은 경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내에서 반발을 하든 어떻든 간에 예. 내가 믿을 것은 오로지 당내에 있는 측근도 없고 하다 보니 예. 내가 믿을 것은 지지율이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중도층 싸움을 해서 예. 중도층을 견인해서 그 지지율로 결국은 당내 어려움도 돌파하고 결국 자기가 꿈꾸고 있는 예. 그런 계획도 성취하려는 예. 그 일환으로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내세우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사에 있었지만 지지층 확대, 위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여기 뭐 승부수라고 돼 있어요. 이 승부수 통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라는 그 과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넘더라도 여론에 호소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 두 가지가 남는데 이거 통할까요, 이번에? 물론 지도자가 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미래통합당이 예.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참 힘들어요. 국민들 왜 힘들어하냐면 예.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여당을 믿었는데 뭔가 새로운 그 정치로 국민들의 예. 마음을 시원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여당이 돼서 너무 실망했거든 지금. 그런데 그 대안 세력이라는 야당을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이분들이 지금 저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대부분 영남, 강남에 있는 예. 양남당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이 국민의 평균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예. 그 많이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예.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한 명의 탁월한 예를 들면 지도자나 예. 감독이 온다고 해도 이 등수를 몇 등은 올릴 수 있어도 그죠? 한 번에 그 해에 뭐 예. 코리안 시리즈 진출해서 우승까지 한다. 이거는 오.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승부수인데 승부수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과거에 그 국민의힘 현재 보수 예. 야당이 해온 여러 가지 행태나 예. 이 행보를 보면 어.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익숙한 대로 살아온 모습들 아. 이걸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예. 여전히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을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으로 더 많이 우리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유가 예. 그 색깔이 하루아침에 안 변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대현 평론가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도 설명해 줬는데 지금 상황 이거 승부수 이거 쉽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수근 변호사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무엇일까요? 이런 걸 좀 승부수를 띄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경제 민주화
대해서 헌법에 예. 넣었듯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었고 예. 그래서 성공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신의 경제 민주화가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자신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예.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러한 불모지였던 국민의힘에서 한번 실현시켜 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부자 정당이라고 하는 부자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정당에서 그 의미를 탈피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건 강력한 메시지고요. 예. 저는 공정경제 3법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반대돼서 통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 놓고도 자신이 과감하게 국회의원직은 버렸거든요. 예.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은 경제 민주화라든가 자신의 소신을 예. 거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그리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성공한 다음에 예.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자신이 한번 뛰어볼 수도 있는 거죠. 대선 후보로. 직접 뛴다. 그런 꿈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다, 지금.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승부수를 던진데 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정인 위원장이 예. 정말 중도 외연 확장이 부족했던 이 국민의힘에 예. 지금 새로운 DNA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당 색깔에서도 지금 3색으로 했잖아요. 예.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은 예. 중도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뭔가 국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예.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였는데 예. 지금 벌써 걸렸잖아요. 예. 반대가 있잖아요. 반대 목소리 있다고 네. 해요. 보수, 빨강을 아직도 지키고 싶다는 건데 빨강을 지켜서 빨강만 지킬 것인지 아니면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예. 또는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까지도 확장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스펙트럼을 키워서 중도 외연 확장으로 예. 대권까지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지금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더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의견 조율 과정도 필요하고 그 조율이 끝나더라도 또 여론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도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당색 얘기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입니다. 일단 보고가 됐어요. 당 안에서는. 근데 원래 어제 뭔가 이 발표한 게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미뤄졌어요. 오늘로. 오전에 당 지도부 회의를 한 뒤에 하겠다고 미뤄졌어요. 그러면은 통상 어떤 일정이 돌연 취소 또는 연기가 되는 거는 사정이 복잡하다고 해석이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의 혁신, 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이다 이겁니다. 삐걱.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런 걸 측면인데 삼색 혼용이에요. 이 색이 처음에 제시가 됐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빨강이죠. 이게 주황인가요? 노랑인가요? 이거 노랑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제 파란색 계통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대표적인 색깔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색깔이 이게 뭡니까? 당 정책성이 뭔가요?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핑크색이었잖아요. 핑크색. 그리고 아니 색깔을 왜 바꿉니까?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 쟁철 편집하고 조대현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조대현 평론가. 일단 이 세 가지 색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색깔을 그렇게 섞어 놓으니까 예. 과거에 한나라당 때는 파란색이었고 예. 또 새누리당 이후로는 빨간색이었고 빨강색이었다 또 핑크색으로 됐고. 그 주황색은 예전에 예. 어느 당에서 했더라? 노랑색 계통. 예, 정의당입니다. 예, 노란색 계통. 계통으로 섞어 놓다 보니까 과연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예. 이것저것 해보려는 시도는 알겠는데 예. 사실은 그 식당도 유명한 식당 가면 예. 정말로 맛집 100년을 이어오는 맛집 이런 데는 한두 개의 그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이 메뉴를 가지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분식집처럼 김밥 천국처럼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은 했다고 하지만 예. 과연 저 색깔이 뭘 상징하는지 당장 그 옷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그 출마했던 사람들이 빨간색 옷도 예, 있고 파란색 예. 과거 선배들은 파란색 옷도 입고 다 한데 예. 이제는 또 색깔 다 섞어가 입어야 되는 건지 참 혼란스럽다.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로
색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당이 과거에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예. 용서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색깔보다는 그 당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실제로 정책 하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아, 저 당이 변했다 안 변했다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보수의 기본 가치 원리, 뭐 예. 정신 이런 대로 좀 돌아갔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현 평론가님 전체로 보면 이거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바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정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정철 편집은 이 세 가지 색깔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예. 곧 그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도 정기국회 때문에 굉장히 국감 때문에 바빠집니다. 예.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예. 그럼 예전에 엄마가 중간고사 앞두고 추석 연휴 때 놀고 있으면 그 뭐 저나 뭐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때가 지금 때인데 지금 예. 뭐 하는 것이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 삼색이냐 단색이냐 저거 가지고 지금 그 논쟁할 시간이 있습니까? 한가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너무. 단색으로 그냥 쉽고 빠르게 결정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단색이 중요합니까? 그냥 빨간색이 중요하든지 뭐 노란색이 중요한지 그냥 정해서 국민에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권위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란 당명 바꿨으면 큰 거의 뭐 8분 능선 넘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서 단색 하나 정하면 됩니다. 저것 가지고 지금 뭐 계속 논쟁을 할 시간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한가하다 지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BTS 앞세워서 추미애 장관의 모든 것을 그냥 정면 돌파로 끝내버릴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힘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지금 색깔 고르는데 힘을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로 지금 당에서 뭐 옥신각신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한가한 거다. 너무 한가하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담아주셨습니다.